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1.68% 하락한 35,1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내심 기대를 한 게 요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와 같은 요렇게 올라가는 곧장 반등 형태를 기대를 했는데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글쎄요. 요 당시 때처럼 LB는 이렇게 곧장 반등 나오는 것보다는 옆으로 좀 기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글쎄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름 L생에서는 글쎄요, 미래 전략이라고 해야겠죠. MOU 체결로 청사진을 보여줬는데 뭐 좋습니다.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긴 하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뉴스에도 주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는 건 시장 요구치에 못 미쳐서 그런 듯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래, 성장 동력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칠 만한 증거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래 청사진만 제시하다 보니까 주가는 현재 이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LB, L생 LG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넥사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 9월 나노코박스 출시 예정이었는데 잘하면 8월에 백신 출시가 있을 걸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상 결과가 좋다면 5월 달에 긴급 사용 승인도 예측이 되고요. 또 5월 달에 임상 3상도 예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HBS 시스템의 첫 성과물로 예측이 되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넥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간만에 코스닥이 천스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6 사태 이후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당시 때부터인데 별로 시장이 재미가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 중에 있어서 특별한 게 없어서 말씀을 좀 안 드렸어요. 그런데 큰 흐름상으로만 일단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폈습니다. 플러스 화폐 정책도 같이 펴서 시장은 유동성 장세, 흔히 말하는 금융 장세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은 좋았습니다. 작년 말 올 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이런 돈의 힘이 이제는 기업의 실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은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동안 글쎄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시장은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그 여태까지는 글쎄요, 코스피로 볼게요. 시장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려줬던 주도주는 원투펀치였죠. 코스피 원투펀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5대 업종으로 일단 구분을 한다면 1번 업종은 전기전자, 2번은 자동차, 3번은 조선철강화학, 4번은 건설, 5번은 금융, 이렇게 대한민국 5대 메이저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올렸을 때 원투펀치, 전기전자, 전차가 올렸죠. 근데 최근은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하면서 3번, 4번, 5번, 쉽게 말해서 경기 민감주들, 조선철강화학 그리고 건설, 금융주들이 나름 순환매가 있으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부터였죠. 지난 금요일부터 바이오의 매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이 1000을 찍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LB는 그 기쁨을 같이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바이오는 학회가 있지요. 그리고 코로나 변이로 바이오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바이오의 투심이 적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이오가 바닥권이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매기세가 다시 한번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꽤 괜찮습니다. 개인의 고객 예탁금 그리고 주식 순매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국민 배신연금이란 말도 들렸지만 어찌되었건
국내 주식 비중을 1%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팔지만 않아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1% 상향 조정을 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1% 상향 조정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잠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월이면 이제 공매도도 재개가 되죠. 그래서 바이오는 공매도 재개하면 더 힘들 것이란 예측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바이오가 다 바닥권이에요. 웬만한 바이오 주들이 다 바닥권이었고, 그래서 현 주가에서 숏을 쳐봐야 얼마나 큰 이익이 날까 싶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매도를 해도 좀 더 오른 다음에 해야 여기 헤지 펀드들도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민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수차례 K-스트릿 배츠 그리고 주주연대 텔레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여러분도 뭐 힘이 되시면 같이 좀 보태자 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 1% 비중 확대 뒷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는 몰랐지만 이런 국민연금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철저히 이렇게 몸부림치신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국민연금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부터 보시면 국내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해외 주식 투자에 형편없는 실적으로 국민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행위에 격분해서 고함을 치면서 국민연금의 잘못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 함성에 연금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은 놀란 가운데 이분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겠죠. 예, 틀린 말은 안 하고 격분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3분 이상 속사포로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호텔 내에서도 오고 뭐 계속 이제 또 야 너네 뭐 연금 잘해 막 너네 어떻게 하면 국민 돈 갖고 있네 막 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보안 요원도 부르고 그리고 보안 팀장이 와도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너네 좀 제대로 해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또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르라고 경찰 부르라고 경찰 오면 뭐 더 너네 못한 거 너네가 오히려 더 광고하는 꼴 아니냐라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노력이 있어서 타 뉴스이긴 한데요. 동학개미의 파워, 국민연금 운영 원칙도 바꿨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9일 기금일을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국내 주식 보유 목표를 확대를 했다. 근데 이런 유지 규칙 변경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만 이렇게 뒤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 내용은 이렇게 2%에서 3%, 1%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18.8%였던 게 국내 비중이 이제 이만큼 올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 종목 뉴스이긴 해요. 사실 이거 시즌에서 나온 뉴스이긴 한데, 좀 전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을 움직인 거에 대한 뉴스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동학개미의 힘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시즌 얘기이긴 하지만 LB도 이제 매출이 생긴다면 지금에서 이제 로얄티 수익 정도인데 우리도 LB가 매출이 생긴다면 우리도 주총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지난 주총에서 첫 번째 분기 배당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요구를 했고 무증 계획도 발표를 했고 이제 코스피 이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우리 주주들이 보통 원하는 거죠.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해 보이는데 우리 LB도 주주들이 요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매출이 생긴다면 가능하겠죠. 매출이 생긴다면 배당도 가능을 하겠죠. 또 회사 측 발표에 하면 무증도 나중에 주발초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성공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계획도 있겠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주주들이 요구를 하고 있죠. 코스피 이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코스닥은 아무래도 좀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우리 LB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내년 주총에서 이런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참고해보자고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L생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생이 AI
신약 개발 기업 온코크로스와 항암 신약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그래서 에이생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신약 후보 물질과 기존 약물들의 최적의 적응증을 탐색하는 등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키워드는 이거겠죠. 신약 후보 물질과 기존 약물들의 최적의 적응증 을 AI를 통해서 탐색을 한다고 합니다. 에이생은 신규 항암제 발굴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력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온코크로스의 AI 기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뉴스에 제가 보기엔 키워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온코크로스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글쎄요, 과학 기술이잖아요. 바이오도. 그리고 바이오는 잘 아시다시피 시간과 돈의 싸움인데 이걸 이용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그래서 효율을 더 높이겠다라는 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코크로스의 여기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적응증을 찾아주는. 계속해서 한용의 이제 바이오 총괄 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이 이야기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계획이다. 온코크로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항암 물질의 조기 발굴 그리고 신속한 개발에 매진하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파이프라인 보강할 계획은 밑에도 나옵니다. 파이프라인을 확보 추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뉘앙스가 계속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겠다라고 들려집니다. 애초에도 예전 얘기였죠. 곧장 상용할 수 있는 거를 사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필리아를 사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후보 물질을 하나 사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건 사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습니다.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고 시간과 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경쟁력이 더 있는 건데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글쎄요, 대나무도 매듭이 있기 때문에 더 곱게 더 높이 올라간 것처럼 글쎄 지금 현재 LB는 이런 거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매듭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과물이라는 매듭이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물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결국 물론 현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만 놓고 보면 주가는 좀 비실하죠. 그 비실한 이유는 결과물이라는 매듭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요. 그 결과물이 좀 이제는 과시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네요. 비오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줍니다. 이 봄비는 나중에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겠죠. LB도 촉촉히 봄비가 내려줬고 어서 만물이 태어나서 훨훨 멋진 대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LB를 기대를 해보면서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